뉴욕주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에서 최초의 한인 연방의원이 탄생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 수혜자가 40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한 항우울제가 발암성 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했을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사용해온 안면인식 기술이 지방경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23일 실시되는 가운데 뉴욕에서 최초의 한인 연방의원이 탄생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욕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날 선거에는 뉴욕주 역사상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척박, 줄리원 등 두 후보가 각자의 선거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연방하원 6선거구에 출마한 척박 후보는 현역인 그레이스 맹 의원과 경쟁합니다. 줄리원 후보는 퀸즈와 브루클린을 아우르는 연방하원 7선거구에서 3명의 후보와 맞대결합니다. 로어 맨해튼에서는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 의원이 27선거구 주상원 선거에 출마해 중국계 의원과 경쟁합니다. 한편 뉴욕 일원 주요 한인단체들은 21일 한인 상점들이 몰려있는 퀸즈 모레이힐 쇼핑몰에서 척박 후보를 위한 투표 동료 가독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 수혜자가 40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연방 농무부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을 기준으로 미 전국의 스냅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3,7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약 43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예산조정법이 시행되면서 혜택을 상실한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퍼블리카가 수혜자 연령별 통계를 공개하는 12개 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주에서 스냅 혜택을 잃은 주민 총 167만 명 가운데 46%에 달하는 77만 6천여 명이 미성년자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수혜자 급감에는 스냅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지난해 가을부터 주별로 새로운 근로 요건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등 행정적 장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심각해진 만성결석 문제와 학교 회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년 만에 출석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교육국은 최근 공개한 개정안에서 결석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 회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학교 회피는 학생이 불안장애나 우울증, 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에 가기를 극도로 꺼리거나 지속적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회피 담당자를 지정해 결석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족 및 교직원과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별 출석팀을 구성해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성 결석 위험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국은 학생들의 결석 원인을 단순한 교율 문제로 보기보다 정신건강 문제, 가족 돌봄 부담, 주거 불안정, 교통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한 항우울제가 발암성 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했을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제약사 브레켄리지 파마슈티컬스는 신발타의 제네릭 처방약 둘록세틴을 리콜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이 약물은 우울증, 불안증, 섬유근육통 치료에 사용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약에 대한 검사 결과 발암성 물질인 N니트로소둘록세틴 수치가 FDA 권장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전국적으로 유통된 특정 제조 단위의 둘록세틴 지연 방출형 캡슐입니다. 리콜 대상 의약품을 소지한 환자는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이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갱신 심사가 크게 지연되면서 연방의회와 이민자 권익단체들 사이에서 행정부가 사실상 다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이민국의 다카 갱신 처리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수십만 명의 수혜자들이 취업 자격을 상실하거나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장학재단인 더드림닷US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따르면 USCIS는 접수된 다카 갱신 신청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지만 심사 대기 적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가을 이후 승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적체 물량을 해소하는 데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다카 수혜자들이 갱신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기존 취업 허가가 만료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반면 USCIS는 심사 지연이 특정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USCIS 대변인 잭 칼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사와 신원 조회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다카는 영주권이나 합법적 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며 수혜자도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사용해온 안면인식 기술이 지방 경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생활 침해와 시민권 침해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NPR과 기술 전문 매체 포어포미디어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내부 문서에는 일부 지방경찰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모바일 안면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아이스 태스크포스 모듈로 불리며 지방경찰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이를 연방정부가 보유한 2억 5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조 대상에는 국무부 비자 기록과 공항국제선 이용객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연방교통안전청의 여행자 검증 시스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이 얼굴을 스캔하면 앱은 해당 인물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스 참조 번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앱을 통해 수집된 사진은 DHS 내부 시스템에 최대 15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SBA 대출 자격 제한 조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SBA 7A 및 504 대출 프로그램 신청 기업의 직간접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에게 소유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SBA의 주요 프로그램인 7A 대출, 504 대출, 마이크로론, 보증채권 프로그램의 이용 자격을 영주권자와 합법적 노동 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다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22일에 스위스의 루체른비르겐 슈토크 리조트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번째 후속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은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 수석 대표인 벤스 부통령은 이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거나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사찰단 활동 개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으며 이르면 이날 중 시작할 수도 있다고 벤스 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IAEA 핵사찰 수용에 따라 종전 합의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기술적 협상이
스위스에서 몇 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MOU 체결 이후 이란과 진행한 이번 1차 협상이 순조로웠다면서 이란 측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위협에 협상장을 이탈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폭염으로 일주일 사이에 등산객 3명이 열사병으로 숨지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최근 그랜드 캐년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그랜드 캐년 북부 카이바브 등산로에서 60대 남녀 한 쌍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이보다 앞서 12일에는 72세 남성 1명이 남부 카이바브 등산로에서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등산로는 경치가 아름답지만 그늘이 거의 없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구간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협곡 안쪽 부분에서 기온이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며 온열 관련 사고가 증가했다며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는 등산객을 순식간에 압도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스틴 존드로 애리조나주 국립기상청 기상학자는 협곡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온이 오른다며 지난 화요일에는 협곡 바닥 온도가 최고 화씨 112도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공급 감소와 무역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테네시 대학교 농업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가뭄으로 미국 내 사육 두수가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감소한 데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나사벌레 확산으로 소 수입까지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다진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 초 이후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협정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16에서 17일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무역 체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의 소고기 공급이 더욱 줄어들고 결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전 의장이 100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린스펀은 4명의 대통령 밑에서 5차례 연속 연준 의장직에 선임됐습니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의장으로 지명된 뒤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하반기 때까지 직에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장으로서 두 번째로 최장 기록인 18년 6개월에 이르는 재임 기간입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29년 동안 같이 살아온 그의 부인인 NBC 뉴스 미첼 기자의 성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앨런이 오늘 아침 우리 집에서 파킨스병 복합증으로 100세의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지명으로 전설적인 인플레이션 퇴치자 폴 볼커에 이어 연준 의장에 오른 그는 2006년까지 19년 동안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까지 공화 민주 양당 4명의 대통령 아래에서 미국 통화 정책을 총괄해 연준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재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린스펀의 연준 의장 기간 동안 미국 경제는 평화 시에 역사적으로 몇 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드높은 경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실업률이 4% 아래로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갔으며 연방정부는 재정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쿠버호프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벤쿠버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미은행이 비즈니스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체킹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금융분석업체 캔스타의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이 세계 3위, 대한항공이 6위에 올랐으며 대망의 1위는 그리스의 에게항공이 차지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5% 상승하며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생과 졸업생들의 상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학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북가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36년간 근무한 60대 한인 경관이 절도와 횡령 등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거주 요건 심사를 강화하면서 해외에 오래 머문 일부 이민자들의 연금이 깎이거나 환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최근 둘째 아들을 얻어 두 아이의 아빠가 됐으며 단기 출산 휴가를 마치고 그라운드로 복귀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의 4강 돌풍을 이끈 아슈라프 하킴이 선수를 성폭행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5분, 해지는 시간은 8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